예, 전주울 이성윤입니다. 검사장님, 김건희 살아있는 권력입니까? 죽은 권력입니까? 제가 답변할 만한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답변을 못해요? 아니 그 부분이 어떻게 제가 그건 평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못합니까? 국민들은 김건희에 대해서 제 사실상 대통령이니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부터 계속 지금 국감을 보고 있는데 후배님들 정말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본 전국에 있는 후배나 전직 또는 전직 국민들하고 저한테 문자가 많이 왔어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제대로 사건을 제가 안 물었잖아요. 제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는데 왜 자꾸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부끄럽다고요. 왜 저를 부끄러운 사람을 자꾸 만드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기소해놓고 이렇게 아침부터 침이 마르도록 기소가 정당성을 주장했으면 국민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아, 검찰 잘한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을 불기소해놓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변호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국민들이 변호를 하는 것이 조용히 아니라 하세요. 수사 결과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하세요. 묻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잠깐 이성일 의원님도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잠깐만요. 그 이창수 증인, 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고요. 국정감사 방법을 같이 의결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는 일문일답이에요. 다시 말해서 일문을 하면 일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건 본인의 몫이니까 그냥 듣고 계시고 묻지 않았는데 답변을 하고 그러면 자꾸 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시고 이성인 의원님도 좀 너무 큰 목소리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계속하세요. 그래서 불기소 해놓고 여기서 온종일 불기소 사실을 이렇게 말하는 걸 입이 튀마다 변명해 주는 걸 보고 제가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의원들이 묻거나 누가 물으면 불기소 이유 보십시오 라고 하면 될 일을 갖다가 뭐 하나하나 다 쫓아와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검찰이 이렇게 된다. 저 같으면 검사는 수사 결과를 말합니다. 불기소장, 공소장으로 말합니다. 그거 기록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의 수사 결과가 영원합니까? 아까 그 우리 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BBK, 전두환 내란음모 사건, 그리고 권인숙 부천 송고문 사건, 그리고 탁헌이 억하고 죽었다. 이게 모든 게 다 국민들이 믿지 않을 때는 진실이 밝혀졌어요. 오죽하면 오늘 이 결과를 보고 처외 복권이란 말이 나오겠어요. 예? 자, 이번 결과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가 김건희 앞에서 무너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했습니까? 2021년에 기소할 당시 기록이 제가 알기로는 약 24,700쪽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나 더 수사를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몇 쪽 정도 더 기록이 늘어났습니까? 제가 몇 쪽까지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시세조종 주범들, 참고인들 상당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몇 쪽 정도 늘어났습니까?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2022년 3월 이후에 2024년 10월까지 2년간 무엇을 했는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걸 몇 쪽을 했는지 할 수 있으면 기록 목록이라도 내십시오. 왜냐하면 국민들은 검찰이 보도자료를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진실을 보고 싶어 해요.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나중에 공소시효가 완성돼서 끝나면 그 기록은 영원히 햇빛을 못 보게 됩니다. 우리 국민들 그걸 궁금하게 생각해요. 아까 말한 이상 공격 고래, 이상 거래 경고 보셨죠? 네. 항소심 판결문 58쪽과 177쪽에 나옵니다. 제가 거래세 확인해 보니까
이상 거래 경고가 계좌주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7쪽에 나와 보면 이종호 등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지속적인 시장 개입으로 경고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계좌주에 계속 경고를 가면 적어도 이종호나 그리고 관련된 계좌주들이 계속 통지가 갔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권오수랑 다 연락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인지 연락했던 증거가 확보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건 이상거래 경고는 아까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 누구한테 확인했습니까? 수사 과정에서 아니 누구한테 확인했냐고요? 그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한테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네. 그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록 목록하고 기록 면수하고 누구에게 확인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내가 후배들하고 항의를 받고 또 여러 후배들을 보면서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누가 저한테 말해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정말 호적을 파버려라. 우리 호적을 확 파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가. 여러분들 보고 살아있는 권력을 누가 봐도 살아있는 권력을 본 김건희를 불기소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걸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분통하는지 여러분 부끄러우십시오. 저 정말 호적을 확 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보십시오.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처해법이라는 말이 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우십시오. 네. 이창수 검사장님, 네. 네. 짧게 한 말씀 하세요. 저는 제가 부임한 이후에 제가 부임한 지 5개월 됐는데 그 상태의 기록을 인수받아서 충실히 검토해서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21년에 이성윤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이 사건 코바나 콘텐츠 영장 기각됐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김승원 의원께서는 일부러 코바나 콘텐츠로 영장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나한테 질문 왔어? 감사로 왔습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감사로 왔습니다. 네, 제가 기강가에다 감사하고 처음 왔습니다. 그 부분은 자, 그러지 말라고. 아니 자 도대체 누구한테 지금 잠깐 처음 봤어? 진정하시고요. 자,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네. 우리 이창수 검사장님도 예. 자, 의원님들 이럴 수 있습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자기 존재의 논리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게 인간 삽니다. 그래서 주장을 하시되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얘기는 서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피감기관 증인들께 말씀드리면 국회에 와서 이렇게 국감을 받다 보면 본인들이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에서의 느낌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인내력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 한 가지 또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진우 의원도 또 저도 도이치 코바나 사건 압수수색 또 계좌영장 내역 일체를 제출하라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 받으셨습니까? 예, 이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영장 내역 이게 39건 이렇게 봤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관련해서 33곳을 압수수색 했고요. 그리고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최은수는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이치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고요. 아까 문제가 됐던 코바나 뭐 동시에 뭐 적기도 하고 어쨌다 한 부분인데 코바나 사무실
김건희, 최은순 휴대전화 PC, 도이치모터스 사무실 이거는 동시한 것 같아요. 요건이 기각이 된 겁니다. 아까 그 이창수 검사장 얘기하셨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요 자료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 관련해서 이게 코바나 관련해서 이렇게 영장을 쳐서 기각이 됐는데 이게 도이치모터스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명칭이 코바나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금감원, 한국거래소, 뭐 2차 주포 김땡땡, 염땡땡, 블랙펄 사무실 이런 데는 다 했거든요. 압수 영장을. 그런데 왜 김건희, 최은순 씨 같은 경우는 이처럼 33군데 압수수색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했으면 유죄 입증이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최은순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좀 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보세요. 보세요. 네. 난 나눠준 줄 알았어요 지금. 네, 그렇죠. 네네. 자, 여러분들도 다 보실 겁니다. 아니 자료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또 왜 안 하냐 이럴 수 있어가지고 했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 그 배부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창수 검사장님, 네. 그 시세 조정이라는 말은 왠지 주가 조작하고 관련이 없는 말처럼 그 뉘앙스로 들리거든요. 시세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게 주가 조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용어는 자유롭게 쓰시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이 공소 제기된 게 시세 조정입니다. 네. 자, 주가 조작이지 무슨 쉬운 말로 쓰세요. 주가 조작이지. 아니 무슨 제가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또 논란이 됩니까? 검사가 무슨 검사처럼 자, 전현희 의원님 질의하세요. 역사에 남겠어요. 역사에. 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증인들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몰랐다. 개인적으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피고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근거가 있는가?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네, PPT 띄워주시죠. 변호인이 한 얘기인 줄 알았더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그 수사를 한 검사의 얘기입니다. 검사의 검찰 조서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발인 측 참고인 조사를 하면서 이 수사 검사가 이런 질문했습니다. 이거는 수사 검사조차 이 이재명 대표의 김문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라 이건 허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 자인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검사는 상당히 그 법리에 밝았던 것 같아요. 이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련해서 250조 당선 목적으로 이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재산 그리고 행위, 지지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학자들 견해는 이 공선법 규정이 한정적 열거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관적 인식에 관해서는 구성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해야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사도 여기에 주관적 인식인데 이게 왜 허위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식은 공직선거법상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를 보면 이
후보자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로 하는 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거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 공표체가 안 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토론 중에 앵커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앵커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여기 계시는 우리 검사님들 다 생각을 그렇게 하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검찰이 이게 아무래도 무죄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결심 공판 한 달, 두 달 전인가 그때쯤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유행위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 김문기랑 교유행위에 관해서 부인을 해서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교유행위는 사전적 개념이 서로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그러니까 김문기라는 그런 산하기관의 부하 직원과 서로 사귀어 놀고 왕래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비슷한 그런 또 사안이 고발이 됐습니다. 다음에 보죠. 윤석열 후보가 그 대선 때 김만배 씨 전 검찰청의 기자 출입 기자죠. 김만배랑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친분이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 해서 고발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검찰이 이걸 불기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사실이 김만배랑 두세 번 만났고 회식했고 사실이 인정되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당시 후보의 부친의 주택을 매수를 했고 김만배가 윤석열 후보를 수사팀장,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라고 불기소장에서 자, 그런데 읽어 주십시오. 어떻게 판결을 불기소 결정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불기소에 개인적인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허위가 아니다. 그래서 불기소를 한 겁니다. 무혐의 결정을 했죠. 이게 너무 이중잣대 아닙니까? 그런데 김만배랑 윤석열 후보가 법원에 의해서 사실상 그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지금 김만배 부친의 집을 다음 보시죠. 이 몰수 보전을 합니다. 몰수 보전을 한 거는 사실상 이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것이 자금이 김만배로 법원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을 산 것은 김만배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 사람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김만배에 대한 윤석열의 부인 친분이 없다는 건 불기소하고 누가 봐도 불공정한 잣대 아닙니까?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러니까 네, 정리해 주세요. 지금 너무나 기울어진 잣대로 한다. 그래서 정치검사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시고 좀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자, 저기, 자,
자, 이성인 의원님 신상 발언입니까? 근데 이게 신상 발언 하다 보면 또 막 이렇게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짧게 하세요. 짧게 하세요. 거기는 신상 발언이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법사위에 와가지고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운정권 말씀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윤석열 전 총장 겪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총장과 30년간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중앙검사장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얼마나 부딪혔는 일은 겪어본 사람이 모릅니다. 그리고 검찰 정말 그 총장 수사한다는 거요.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이나 총장 본인이나 가족 수사는 총장이 그만둔 후에 해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응? 말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이 나온 거예요. 그 압수수색으로 이런 계좌 추적해서 자, 나온 다른 거예요. 분들 좀 이 모든 게 다 나온 거예요. 좀 그래서 자제해 주시고 이성인 의원님 계속 네. 발언하세요. 윤석열 총장이 제가 중앙검사 시절에 저한테 욕설하고 또 막말하고 이런 거 정말 저한테 정말 제가 너무 견뎠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고 심지어 저 오직했으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겠어요. 예?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제 부하 직원들은 저한테 사퇴란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는 죽기 살기로 이 사건을 하겠다. 자리를 지키겠다고 약속했고 그러자 2021년 1월 달부터 저를 수사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관련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김학의 사건 출구를 막는데 관여했다 해가지고 저를 석 달간 수사하고 기소했어요. 중앙검사장 중에서 70년간 한 번이라도 기소된 사람 있는 거 알아보세요. 택도 없는 일로 기소해가지고 지금 무죄가 지금 1, 2심 무죄 났습니다. 저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아는 사람 다 알아요.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옆에 서슬퍼렇게 보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검사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나 동기가 윤석열 총장과 동기이고 나이도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갈 수 있었지. 검사들이 그 부담이랑 엄청납니다. 수사지휘권 배제했기 때문에 마음껏 수사할 수 있다고요? 3건 외에는 다 보고해야 됩니다. 윤석열 총장의 성정 다 합니다. 걸피다면 화내고 걸피다면 욕설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검사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너 얼마나 잘 되는지 보자. 네가 수사하는 것을 얼마나 출세하는지 보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서 출세하려고 얼마나 출세하는지 보자 하면 저 기분 나쁘죠.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너 얼마나 출세하는지 보냐 이런 말입니다. 오늘 중앙검사도 싫어하잖아요. 제가 이 말을 듣고도 정말 이런 엄청난 수모를 겪으면서도 1년 반 동안 지켜낸 수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검에 윤석열을 빼놓고 이 사건 수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인 의원님.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성윤 검사한테 같이 욕하면 안 돼요? 맨날 욕만 당한 것만 얘기하시는데 같이 욕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성인 의원님한테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당했던 얘기를 지금 여러 차례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같이 욕하고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니 중앙지검장 하실 때 윤석열 총장 수사하고 막 그럼 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수사를 합니다. 네. 검사장은 수사 의지가 있는데 검사들은 네. 옆에 서슬퍼렇게 총장이 보고 있는데 정말 오금을 못 핍니다. 아, 알겠습니다. 검찰총장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무서워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하도 여러 번 말씀하셔가지고 네.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네. 박균택 의원님, 네, 질의하세요. 우리 저 중앙지검장님하고
수원지검장님 질문할 텐데 우리 양 고검장님도 감찰 사건과 관련된 거니까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앙지검 부분인데 우리 중앙지검장님 그 김진성이 누군지 아시죠? 위중 교사 사건, 네네. 이재명 전 지사의 위중 교사 사건과 관련한 그 위중 본범 김진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16년 전의 일, 혼자만 경험한 일이라 자기밖에 모르는 일을 굳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위증을 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근데 별로 뭐 위증 같지도 않은 위증인데 검찰은 그것을 위증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위증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16년 전의 일을 자기 혼자만 그 경험한 일을 굳이 그렇게 그 위증했다고 자백을 할까? 배경을 알고 보니까 검찰에 알선 수재 사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 사건이 1건이 있었는데 사기 사건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보내온 것을 조사도 한번 않고 그냥 바로 무혐의 처분을 해주고 알선 수재 사건은 2건이 있는데 하나는 74억짜리고 하나는 액수가 좀 불분명한데 독자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그 백현동 관련 알선 수재 사건 74억짜리는 김인섭이라는 브로커는 미리 기소를 해서 2심까지 가서 지금 5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김진성에 대해서는 기소를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역시 기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2건의 알선 수재 사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수사 중인 영장까지 청구를 했었고 공범이라고 하는데 그 공범 한 명은 1심, 2심 다 유죄까지 받고 실형 5년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유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근데 왜 알고 2년씩 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아마 저기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우리 서울고검장님, 예. 이거 감찰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안 하는 거면 직무유기고 협박용으로 자백을 유지하게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해서 잡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협박죄 아닙니까? 한번 감찰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수사상 하기 싫습니까? 수사상 필요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씩 그것을 안 하고 있는데 수사상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지금 우리 박세영 고검장님 얘기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걸 우리 정확히 박세영 모릅니다. 고검장님도 예. 많이 변하셨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제가 좀 물어보죠. 김용 전 사건, 김용과 그 유동규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정민용이라는 그 참고인이 있는데 유동규가 준 그 쇼핑백 돈가방을 들고 가는 모습을 봤냐 못 봤냐라고 유동규가 김용에게 줬을 때 김용이 들고 가는 모습을 봤냐 못 봤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때 그 구조상 허벅지 아래로만 쳐다봤는데 뭘 들고 가는 모습을 발견을 못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법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조서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 검사 문제 있는 거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고검장님. 그리고 유동규가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사건에서 그 동건 그러니까 김용이 당연히 부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날의 그 일정을 점검해 본다고 유동규의 동거녀를 검찰이 불러서 조사합니다. 그러면 둘이 분리신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근데 서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불러놓은 참고인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조사를 하고 한 명은 계장이 한 명은 참여 계장이 조사를 하고 점심도 둘이 같이 먹겠다고 한다면 그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중앙지검장은 보니까 뭐 인정할 뜻이 없을 것이고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 있는 서울고검장님이 감찰방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원지검장님, 네. 그 이화영 부지사 네. 검찰은 자료를 안 내놓지만은 우리가 파악하는 바로는 211번을 소환을 당했고 그 중에 검사의 얼굴을 본 것은 72회이고 면담 조사를 했지만 조서를 작성한 것은 19회에 불과합니다. 이 잦은 소환, 잦은 면담 가운데 조서를 작성하는 날은 뭘 했을까요? 담소를 나눴을까요? 자백을 하도록 회유 협박을 당했을까요? 전혀 회유와 압박 없었고요. 그러면 왜 불렀을까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해 보십시오. 그 100몇십 번 소환은
의원님 아마 아시겠지만 그 검찰에서 나오라고 요구한 횟수고요. 일부만 더 주십시오. 나오라고 요구한 횟수고 그 중에 이화영 피고인이 실제로 자, 그러면은 예. 21번 같이 불렀다는 건 압니까? 김성태, 예, 그 이화영 정도입니다. 안부수가 예, 21번이나 같이 불려나온 거 아시죠? 예. 그래놓고도 저 진술 세미나가 없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자, 위원님, 저도 수원지검에 5월에 와서 예. 왜 그렇게 이화영 피고인 많이 불렀냐고 그거부터 챙겼습니다. 예. 수사 담당한 검사들 뭐 저한테 거짓말 할 리 없는 7, 8년 차 검사들인데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 검사들을 믿습니까? 들어보십시오. 그 이화영 피고인이 아, 됐습니다. 저 오늘 컨디션 자, 안 좋다. 김유철 검사님 알겠어요. 다음에 불러달라. 우리 이렇게 미뤘습니다. 우리 수원 고검장님 네. 감찰 한번 해보십시오. 저 이 현상이 그 변명으로 설명이 되냐 이 말이죠. 검사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걸 이해하는지. 그건 너무 지나친 변명이에요. 가장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왜 네. 이화영 피고인을 검찰이 그렇게 많이 불러서 검사실에 데리고 왔냐 그거를 저는 가장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이화영 피고인이 제가 변호인하고 상의하고 정리된 입장을 다음에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 미룬 게 많고 그 사실을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설주환 이한희 변호사입니다. 많이 미뤘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이 이렇게 있고 예 그래서 많이 불렀다고요. 네, 정리해 주시죠. 맞습니다. 아니 이화영 피고인이 정리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시키는 과정에서 계속 아니 본인이 생각해보고 예, 정리해 주십시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했고 안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문제가 없다고 그 말을 믿어주는 검사장님이 객관적으로 지금 주의 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화영 피고 특별히 검사님이나 수사관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 그런 식으로 그 접근을 하면 검찰은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만하시죠. 예. 고검장님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 말이 되는 것인지. 예, 됐습니다. 두 분 뜻은 다 속기록에 기재가 되었을 예, 것으로 생각이 감찰권을 됩니다. 떠나가지고- 수원고검장님, 예. 저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야 되고요. 예. 예,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하시고요. 다음은 감찰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안 하시겠다고 하겠죠. 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무슨 그러니까 뭐 답변 기회를 주시면은 그러니까 감찰 그러니까 저는 뭐 검사들이 비위가 있으면 뭐 당연히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 어찌 보면 저 주장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이 사건이 지금 여권을 향해서 이런 짓하는 검사도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얘기는 앞으로 3년간 재판이 끝나는 3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내버려두겠다는 얘기가 똑같은데 이 사태를 여당을 향해서 이런 수사를 했어도 그런 답변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의원님 그건 당연한 예, 겁니다. 여든 알겠습니다. 야든 그런 거에 가지고 저희가 수사하거나 감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 하고 7초 후에 팔았는데 지금 말처럼 권오수하고 통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검사가 할 얘기입니까? 그게 검사가 할 얘기예요? 제가 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국민 여러분 조금 전에 한 저 말을 다 기억해 두십시오. 7초 후에 팔라고 하셈라고 해서 7초 후에 김건희가 팝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떻게 7초 후에 그걸 파느냐. 권오수 연락을 보고 판 것 같다. 그렇지만 계속 팔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걸 밝혀내는 게 검사고 그게 밝혀내기 어려우면 그럼 기소를 해서 재판에서 판단하게 하는 게 검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여러분의 잘못인 거예요. 아주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이모 씨가 김건희 씨에게 당시 4,700만 원을 보냈어요. 이 보낸 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당시에 이성윤 의원 등이 계좌 추적을 다 해서 드러난 거예요. 계좌 추적을 다 해서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다고 법원에서, 그것도 범죄에 쓰였다고 나온 거예요. 김건희 계좌가 47개가 쓰였으면 이건 주가 조작의 공범이고 적어도 쩐주고 적어도 방조범이지. 이것을 어떻게 무죄라고 무혐의를 칩니까? 권오수와 이 일당들이 47개 김건희 계좌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범죄 증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 계좌를 다 털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건데 그걸 다 묻어버려요? 어떻게 서울중앙지검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모 씨 주포 주가 조작 선수가 4,700만 원을 김건희 여사 통장으로 보냈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700만 원은 왜 보냈답니까? 그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두 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자, 별도의 채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묻어요? 4,700만 원 손실 보정이죠. 조금 전에 6천만 원 정도에서 중간에 김건희 여사에게 이모 씨가 전화가 왔어요.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이 1,000만 원 되지 2,000만 원 더 봐야 되는데 안 왔다. 이렇게 나오는 통화 내용 알아요, 몰라요? 오늘 JTBC에서 나왔어요. 자, 국민 여러분, 저희가 수사를 합니까? 수사의 모든 자료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꽁꽁 숨기고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무혐의 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언론이 이야기해주고 4,700만 원 손실 보정으로 줬는데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범과 주가 조작 범죄에 47개의 계좌를 쓴 김건희 여사가 둘이 돈이 죽어갔어요. 4,700만 원이. 그리고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녹취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둘에게 물었더니 이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럼 채권 채무에 이 뭐라 그럽니까? 돈 빌려주고 차용증 있습니까? 차용증 있어요, 없어요? 기본 범죄 수사에서 기본적으로 차용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지검에서 답변하는 건 차용증도 없다는 겁니다. 이러고 어떻게 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와서 시민복 이사가 6천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4,700만 원이라 앞뒤가 안 맞아요? 내가 그래서 그거 지금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JTBC에서 바로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4,700만 원 김건희 계좌로 줬고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더 받을 게 있다고 당시 김건희 씨한테서 전화가 왔다. 여러분, 모든 자료 갖고 똘똘 갖고 있다가 지금 그럼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가 갔어요. 전화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보려면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이화영, 이재명, 김성태 관련해서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검찰이 한 것은 한 10번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가서 14박 15일 머무른 건 뭡니까? 그거는 14박 15일 동안 압수수색한 건 한 건입니까? 3일 했습니다. 3일. 그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연 지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와서 14박 15일을 머물더라고. 실제 저희가 3일 동안 서로 협의해가지고 그 김 지사님 취임 이후에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검사가 그러면 그런 내용을 내놔 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수원지검장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이화영 관련해서 1월부터 7월까지만 그 출정 기록을 봤어요. 이 출정 기록은 자 띄웁니다. 111번이에요. 저 66은 뭐냐면 박상용 검사실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수원지검장은 아까 몇 회라 그랬죠? 의원님, 저 111번 중에 아프다고 안 나고 뭐 아니에요. 저거는 수원구치소에서 차를 타고 나가고 차를 타고 들어온 것만 우리가 쓴 거예요. 그것도 1월에서 7월까지만. 여러분은 자료를 달라 그래도 주지를 않아요. 주지를 않고 아닙니다. 똘똘 말아갖고 숨기고 있으면서 아닙니다. 이러고서는 누군가에는 엄청난 압수수색을 하고 누군가는 다 봐주기를 하고. 역사에 남을 날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가겠습니까? 수원지검장님, 제가 당부하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몇 번을 출정했고 몇 번을 박상용 검사가 불렀고 거기서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한번 보세요. 몇 번을 같이 불렀는지, 이들이 같은 자리에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혼하면 그날 왔는지. 네, 정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우리 수원지검장님, 예. 아니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위원님 저희 떳떳하기 때문에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검장님, 예. 떳떳하기 때문에 안 내요 이런 말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출할 수 있다면서요. 자, 다른 분들 조용히 하시고요. 검토해서 저희가 약간 재판 과정하고 자, 다 검토해서 수원지검장님, 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국회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 대북, 군사 비밀 이런 거 아니면 다른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기관에서 이거는 업무상 비밀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 낼 수 있거든요. 그 국회법에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법을 어긴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검사들이 법을 먼저 모범적으로 지켜야죠. 수원지검장님,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법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안 내는 건 더 문제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국회증언감정법 4조가 아주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감국조법 4조 8조도 네, 못지않게 중요한 조문인데 그 조문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하면 안 된다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균형 있게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 그 자료 제출 요구도 헌법성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 저희가 지금 요구하는 지검장님, 자료가 지검장님, 프라이버시나 지검장님,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정말. 자, 보세요. 자, 다른 분 조용히 하시고. 국회법 다시 읽어드릴게요. 해설입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입법 취지상 국회가 독자적인 진상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같은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국회법, 증감법, 국정조사법은 제가 검사님보다 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랑 논쟁하셔봤자 손해고 제출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검찰에서 33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김건희 계좌가 통정거래로 이용된 것이 47, 8%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33번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았는데 절반쯤 한 20회 정도는 김건희,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빵번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최은순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수 검사장이 방금 증언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과 연락해서 판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은 김건희 여사가 통정 매매를 했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정 매매가 아니고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내가 때렸지만 주먹으로 때린 건 아니다. 내가 욕한 건 맞지만 내 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48회 김건희 계좌가 통정 매매로 이용됐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대신증권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근데 대신증권의 계좌는 통정 매매가 통정 거래가 13회 있었다라고 법원도 검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에서 7초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7초 매매는 잘 알려져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런데 7초 매매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3분 매매도 또 있습니다. 7초 매매 나흘 전에 민 씨와 김 씨가 이렇게 합니다. 지금 처리하시고 전화 주실 듯. 이거 김건희가 처리하고 전화 주실 듯이라는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녹취. 그리고 나서 3분 후에 김건희 계좌가 에서 매도 주문을 합니다. 이건 본인이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시세 조정이 아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술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김건희가 또 연락합니다. 아, 체결됐죠? 이렇게 연락합니다. 자, 7초 만에 매매가 통정 매매가 아닌 것으로 체결될 가능성은 1억 분의 1, 1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분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걸 가지고 통정 매매가 아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서글픕니다. 통정 매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시점, 연락이 정확하게 자로 잰 듯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수사 검사의 증언으로 봐도 없다고 그럽니다. 제보에 의하면. 유독 이번 김건희 계좌만 이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도 잘 모르겠을 것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하늘에 계신 신도 맞추기 어려운 확률입니다. 자, 이창수 지검장. 네. 김건희 여사에게 대면 조사를 몇 번 요구했습니까? 대면 조사 요구는 수차례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차례가 몇 번입니까? 그러면 응하지 않은 김건희 여사가 잘못이고 검찰은 잘못이 없겠네요. 근데 요구했는데 안 들어주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보통 검찰들이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수사합니까? 아니죠. 저는 꼭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자, 그리고 했습니다. 다른 말 할 것 없이 권오수 2심 판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김건희 명의 관련 김건희 명의 계좌는 통정 매매로 인정되고 해당 계좌는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판결문입니다. 또 2010년 11월 4일 이것도 통정 매매로 인정할 수 있다. 김건희 CH 계좌 등등은 시세 조정에 이용된 계좌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김건희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음주운전을 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의 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마구 밀려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만 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